여러분 매일 밖을 나서서 산책하고 장을 볼 수만 있다면 몸이 아주 정정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특히 건강검진 결과지에 수치 이상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없을 때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혈전 같은 무서운 단어들은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끼실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65세 박 선생님은 원래 건강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분들과 웃고 떠들며 산책도 하고 체조도 즐기셨죠. 목소리도 우렁차고 안색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박 선생님의 몸반 쪽이 움직이지 않고 입가가 비뚤어지며 말도 어눌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광범위 뇌경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많은 갑작스러운 일들은 진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진짜 거대한 위험은 일찌감치 수면 아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혈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혈전은 요란하게 북을 치며 나왔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게 심지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오해할 법한 정상적인 노화 현상처럼 위장하여 당신의 건강 저지선을 조용히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이 침묵의 살인자인 혈전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가장 익숙한 활동, 산책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사실 전신에서 가장 예민한 혈전 경보기입니다. 산책할 때의 걸음걸이 두 다리의 느낌, 그리고 걷고 난 후에 신체 반응은 마치 가장 정밀한 혈관 스캐너처럼 시시각각 여러분 혈관의 진짜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산책 시 가장 드러나기 쉬운 4가지 혈전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신호는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나타나면 혈관이 정말로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내부에서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 긴급한 경고입니다. 여기 막혔어요. 빨리 나 좀 구해줘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평소 산책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문제들이 어쩌면 미래에 닥칠 큰 병 앞에서의 마지막 리허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유용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곳 건강의 비밀에서는 주류 언론이 잘 알려주려 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만을 솔직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또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산책 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혈전 신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호 1, 산책 후 한쪽 종아리가 유독 붓는다. 이것은 가장 무시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평소와 똑같은 코스로 걷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니 발목이나 종아리가 영문도 모르게 퉁퉁 부어오른 적 말이죠. 손가락으로 누르면 선명하게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아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고 만져보면 빵빵하게 부어오른 느낌의 묵직하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시큰거리는 통증까지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의 첫 반응은 오늘 좀 피곤하게 걸었나 보네, 물이 찼나, 족욕 좀 하고 누워있으면 낫겠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올해 막 60을 넘기신 이 여사님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관리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취미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공원을 40분 정도 걷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산책을 마치고 나면 왼쪽 발목이 마치 찐빵처럼 부어오르고 신발까지 꽉 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다리 기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이 붓는 것뿐만 아니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느껴져서야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는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정맥이 막혀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일찍 병원에 간 덕분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리의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퍼올리는 일방통행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도로 위에 혈전이라는 장애물이 생기면 혈액이 집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돌아가지 못한 혈액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고이게 되고 다량의 액체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스며들어 다리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도 가속화됩니다. 이는 마치 이미 막혀있는 일방통행 도로에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붓기는 더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혈전으로 인한 붓기와 일반적인 피로로 인한 붓기의 4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꼭 대조해 보십시오. 대부분 한쪽에서 발생합니다. 혈전으로 인한 부종은 보통 한쪽 다리에서만 발생하며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항상 한쪽 발이나 다리만 붓고 다른 쪽은 괜찮다면 경계심을 최고조로 높여야 합니다. 팽창감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단순히 붓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 내부가 꽉 찬 듯한 통증이나 시큰거림이 느껴지며 종아리를 눌렀을 때 명확한 통증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어오른 다리의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검붉은 보라색을 띠을 수 있으며 피부 온도가 반대쪽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휴식 후에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로성 부종은 다리를 높게 하고 하룻밤 자면 대부분 가라앉지만 혈전으로 인한 부종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책 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별거 아니겠지, 라는 안일함이나 많이 걸어서 그래라는 자기 위안은 제발 거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하지혈관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빨리 병원 혈관외과나 흉부외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책임지는 가장 큰 행동입니다. 신호, 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몇 걸음 못 가서 쉬어야 한다. 이 신호는 매우 헷갈리기 쉬워서 많은 분이 단순한 체력 저하와 혼동하곤 합니다. 65세 최 선생님은 은퇴 전 영업직으로 일하셨고 신체는 늘 건강했습니다. 산책은 하루 중 그가 가장 즐기는 시간이었고 매일 56,000보를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할 정도였죠. 그런데 반년 전부터 자신이 점점 게을러진다고 느꼈습니다. 집 앞에서 아파트 단지 정원까지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시큰거려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가득 채운 것처럼 발을 뗄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서 12분 정도 멈춰서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사람이 늙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여름이라 더워서 빨리 걸으면 힘든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병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역시나 하지동맥에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마치 엔진과 같아서 운동할 때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다량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끊임없이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혈전이라는 바리케이드가 생기면 고속도로는 꽉 막힌 시골길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산책을 시작하면 다리 근육은 피가 더 필요해라고 외치지만 혈관은 막혀 있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육은 허혈과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시큰거림, 저림, 통증 등으로 여러분에게 항의하며 멈추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쉬면 근육의 혈액 요구량이 줄어들어 그 적은 공급량으로도 겨우 버틸 수 있게 되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런 걷다가 멈추는 간헐적 파행, 무거운 느낌과 일반적인 피로의 본질적인 차이를 꼭 기억하고 경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매우 규칙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비슷한 거리 몇백 미터 혹은 몇십 미터를 걸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휴식 후 완화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잠시 멈춰서서 쉬면 불편함이 명확히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다시 얼마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할 경우 다리뿐만 아니라 숨, 가쁨, 가슴, 두근거림, 무력감 등 전신적인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 이런 무거움과 시큰거림은 보통 종아리 부위에 집중됩니다. 그러니 늙어서 쓸모가 없어졌다며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동맥순환 시스템이 보내는 심각한 경보이자 동맥혈전의 전형적인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일각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말이죠. 신호 3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난다. 이것은 모든 신호 중 가장 흉포하고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산책 중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즉시 당장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면 심장병이 도졌거나 나이가 들어 심폐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원흉이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성 질환 중 암살자로 불립니다. 발병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으며 위장에 아주 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근원은 대개 폐가 아니라 우리 다리의 심부정맥에 있습니다. 다리의 혈전이 불안정하여 떨어져 나가면 마치 총알처럼 혈액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 심장을 거쳐 마지막에는 폐로 가는 동맥에 꽉 끼어버립니다. 폐는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곳이 막히면 신체는 순식간에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책 시 나타나는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활동량과 맞지 않는 호흡곤란 평지를 몇 걸음 걷거나 완만한 언덕을 올랐을 뿐인데 심각한 가슴 답답함과 압박감이 느껴지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듯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유 없는 공포감과 식은땀, 가슴이 답답함과 동시에 심장이 극도로 빨리 뛰며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현기증 및 메스꺼움, 뇌의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 있기 힘들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입술과 손톱색의 변화, 입술이나 손톱이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청색증, 이는 신체 산소 부족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분들, 마작 장거리 운전, 오래 누워 계신 분들, 큰 수술, 특히 정형외과 수술을 막 마친 분들, 혹은 장거리 비행이나 기차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폐색전증, 고위험군입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책이나 계단을 오를 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피곤해서 늙어서라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는 몸이 당신에게 최고 등급의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즉시 활동을 멈추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주저없이 119를 부르십시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사 걸을 때 발이 시리다. 이 신호 역시 헷갈리기 쉽습니다. 흔히 수족냉증이나 체질 탓으로 오인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발이 시리면 습관적으로 신장이 허하다거나 옷을 얇게 입었다고 자책하며 족욕을 하고 파스를 붙이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옷을 얇게 입지도 않았고 날씨도 춥지 않은데 유독 산책만 나가면 발이 뼛속까지 시리고 심지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하지 동맥혈관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 정 선생님의 사례를 봅시다. 정 선생님은 양생 건강 관리를 특히 중요시하며 생명은 운동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근골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고자 했죠.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걷기만 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냉기가 두꺼운 양말, 두 켤레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병인 관절염이나 냉증이 도졌다고 생각하여 온갖 혈액순환 개선 연고를 발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발은 차가울 뿐만 아니라 저리기 시작했고 색깔도 창백해졌으며 몇 걸음 걸으면 그 발이 내 발 같지 않게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난 그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정 선생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른쪽 발목 동맥 혈관이 이미 75% 이상 좁아져 있어 혈전 형성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맥 혈전은 앞서 말한 정맥 혈전과는 증상이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산소와 열기를 담은 따뜻한 피를 사지 말단으로 보내는 난방 파이프이고 정맥은 사용한
폐수를 회수하는 하수도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정맥이 막히면 물이 빠지지 않아 붓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동맥이 막히면 난방 공급이 끊겨 차갑고 저리고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책을 시작하면 다리 근육은 평소보다 배로 많은 따뜻한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동맥이라는 난방 파이프가 협착이나 혈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면 난방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걸으면 걸을수록 발은 더 차가워지고 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발이 지속적으로 차갑습니다. 분명 따뜻하게 입었고 손도 따뜻하며 몸도 춥지 않은데 발만 항상 얼음장 같습니다. 걸을수록 차가워집니다. 산책할 때 발의 온도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고 멈춰서 쉬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발의 온도 차가 큽니다. 한쪽 발은 정상 온도인데 다른 쪽 발만 유독 차갑습니다. 색깔과 감각 이상 차가운 발이나 발가락이 반대쪽보다 더 창백하거나 반점 같은 것이 보이며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하고 남의 살 같습니다. 다리털 탈락 및 피부 얇아짐, 장기간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다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얇고 번들거리게 변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족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하지 동맥 초음파를 찍어보고 여러분의 난방 파이프가 정말로 막히기 일보 직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개입한다면 다리를 절단하거나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걷지 못하게 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이 네 가지 신호를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좀 불편하고 좀 붓고 좀 무겁고 좀 시리고 좀 숨찬 것은 다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그 정상 뒤에 치명적인 위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증 같은 혈전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대부분은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혈전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 혈관을 막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막힘의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산책하는 그 발걸음 속에 생생하게 숨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기 쉽도록 오늘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책 시 가장 드러나기 쉬운 네 가지 혈전 구조 신호입니다. 부종 신호 산책 후 한쪽 종아리나 발목이 원인 모르게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는다. 묵직함 신호 얼마 걷지 않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 반드시 멈춰서 쉬어야 풀린다. 호흡 신호 가벼운 활동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냉감 신호 따뜻하게 입어도 걸을수록 발이 차가워지고 저리거나 색이 변한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걷는 중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발 늙어서 피곤해서라는 말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이자 가장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에 주동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우, 쓸데없는 걱정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두 다리로 장수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진정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서 우리 함께 건강의 지혜를 널리 퍼뜨립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닥터